제프 베이조스. 그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회사 아마존에 대한 구상이 머릿속에 꿈틀거릴 무렵 그는 그것을 전력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 돈을 나눠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나눠주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우리는 손에 쥔 재산과 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역사학 학사, 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전문 석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메릴린치 맥킨지 등 유수의 기업에서 변호사부터 컨설턴트까지 다양한 직무를 경험한 앤드루 맥코널의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스며들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책방 10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데이터가 생성된다. 2015년과 2016년 두 해 동안 생성된 데이터가 5,000년 동안 인류가 역사에 남긴 모든 데이터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리고 2017년에는 앞선 두 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됐다. 압도적인 정보량 앞에서 사람들은 하염없이 온라인을 돌아다닌다. 정신은 더욱 산만해지고 불필요한 생각과 소모적인 고민은 손쉽게 우리의 정신적 자산을 탈취한다. 돈이든 마음이든 소중하고 유일한 자산을 확보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해서 경계를 설정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여기 미국 해군 중장이자 명예훈장을 받은 제임스 스톡데일이 있다. 스톡데일 중장은 베트남 전쟁 당시 적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해군 장교 중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인물이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포로 수용소에서 억류되어 잔인한 고문에 시달렸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극을 목격했다. 당시 포로 가운데 끝내 살아서 풀려난 이들도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스톡데일 중장은 살아남지 못한 포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널리 알려진 답변을 내놓았다. 그건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들은 낙관주의자였죠. 이를테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풀려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는 풀려나겠지. 부활절이 다가오고 역시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는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끝내 이겨내고 말리라는 신념과 가장 가혹한 현실과 맞서는 훈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낙관적인 포로들은 임의로 시간표를 만들어 부질없는 희망을 품는다. 누군가가 언제쯤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한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통제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낙관적인 포로들은 마음의 경계선을 긋기에 실패했다.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종정과 석방은 더 이상 그들의 몫이 아니다. 수용소에서 포로가 된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태도가 끝내 살아남기에 가장 유리한 태도이기도 하다. 여기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다. 에픽테토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취득한 이라는 뜻이다. 오랫동안 주인에게 철저히 종속된 채 살아온 에픽테토스는 마음속에 자신만의 경계선, 즉 통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하는 선을 긋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의 마음밖에 없었다. 에픽테토스는 육신의 자유를 얻은 뒤에도 이런 깨달음을 버리지 않았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에픽테토스에 더불어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 둘의 처지는 정반대였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혹독한 육체적 고통과 온갖 질병에 시달린 끝에 에픽테토스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경계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제국도 도시도 아닌 오직 자기 마음뿐이라는 점을 냉혹하리만치 정확하게 인정했다. 즉, 진정한 권력은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일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일지라도 그의 외적 권력은 그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가혹한 시련과 실패에 휘청여도 우리의 권력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것보다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힘, 즉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나 누구도 그 사용법을 깨닫지는 못한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수많은 뉴스, 광고, 영상이 밀려오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휘둘리곤 하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미뤄지고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결국 내 삶을 내 뜻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제임스 스톡데일 중장은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 포로 생활을 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였죠. 그는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날 거야. 부활절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며 희망을 걸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흔히 낙관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톡데일 중장이 말하는 핵심은 끝까지 이겨낼 거라는 신념과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입니다. 막연한 희망을 품고 언젠가 좋아지겠지 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는 주인의 명령을 철저히 따라야 했고 신체적인 자유도 없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그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내 통제 범위 안에 있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할 때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그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회사 아마존에 대한 구상이 머릿속에 꿈틀거릴 무렵 그는 그것을 전력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고안한 선택에 적용한 방법이 이른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이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아주 단순하다. 그것은 몇 년 후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베이조스는 훗날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80세가 되었을 때 이 시도를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비록 실패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믿었다. 베이조스뿐만 아니라 대체로 사람들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더 크게 후회한다. 여기 호스피스 간병인으로 일했던 작가 브로니 웨어가 있다. 그녀는 자신의 책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썼다. 지은이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후회다. 인생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꿈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훤히 보게 된다. 대부분 자신이 한 선택 혹은 하지 않은 선택 때문에 꿈의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미 일어난 일에 집착하며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언젠가 꿈을 이루고 성공한 미래를 공상하느라 정작 현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항상 고민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선택을 미루는 것이 현명한 걸까? 이때 잘된 사람들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새로운 도전을 꿈꿉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가슴속에서는 강한 열정이 끓어오르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는 깨닫습니다. 그때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민하지만 질문을 다르게 던집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몇 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도했다. 몇 년 후 그는 어떤 형태로든 성장해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졌을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는 자신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실패한 것보다 하지 않은 것을 더 크게 후회합니다. 무언가를 시도해서 얻은 경험은 실패하더라도 남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떤 목표든 어떤 꿈이든 당신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걸 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이 용기를 얻고 싶거나 삶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임재범의 비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